자, 우리가 이런 이제 실생활 문제를 보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지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지 그게 헷갈리잖아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자체를 구하는 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뭘 구해야 되는지가 헷갈리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주어진 숫자의 배수가 되는지 아니면 약수가 되는지만 체크해주면 돼. 자, 만약에 지금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를 선생님이 나눠놨는데요. 자, 이 문제 보면 여학생 16명과 남학생 20명을 혼성 모둠으로 나누어 구성하려고 해요. 그때 각 모둠의 여학생 수가 모두 같고 남학생 수도 모두 같아야 돼. 근데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모둠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그럼 내가 결론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얘들아, 내가 결론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모둠의 수예요. 모둠의 수. 자, 모둠의 수예요. 자, 그러면 이 16명과 20명은 모둠의 수를 봤을 때 모둠의 수가 16과 20을 나누어야겠지. 즉, 같은 숫자만큼 모둠에 있어요. 그러면 이 모둠의 수를 만약에 어떤 네모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들아 모둠의 수가 4개가 있으면 16명이 여기에 나누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즉 그래서 16 나누기 4가 되는 거야. 즉 모둠의 수가 16의 약수가 되는 거야.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거야. 20명이 이 모둠 4개에 들어간다는 거는 20명이 모둠의 수만큼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모둠의 수는 이 16과 20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2번. 자동차 모형이 28개, 곰인형이 42개가 진열장 선반 위에 이제 있는데 자동차 각 선반 똑같아 얘들아. 이번에는 이 선반이라는 게 모둠이 되는 거예요. 즉 선반이 이렇게 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만약에 2줄이 있다고 생각해봐봐. 자, 이 2줄, 선반 2줄에 28개의 자동차 모형과 42개의 곰인형이 있는 거예요. 즉, 이 선반이 세모개라고 하면 이 28 자동차 모형을 지금 선반의 개수가 2개라고 하면 2가 28을 나누어져야 되고요. 28이 2로 나누어져야 되고요. 42가 2로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선반의 줄의 개수가 28과 42를 각각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즉 약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몇 개의 선반이 필요한지 라고 했을 때 28과 42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되죠. 자, 얘들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최대 있으면 최대 공약수고 최대 있으면 최대 공약수 아니에요? 응? 그러면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 쉬운 문제는 눈에 들어오기 쉬워요. 근데 너네가 최대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다 보면 이 공약수라는 거에 최대 공약수, 즉 공약수라는 거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칠 수 있어. 물론 내가 시간이 없고 너무 헷갈리고 하면 그냥 이 최대랑 최소의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고 너네가 배울 때는요, 최대, 최소보다는 공약수, 공배수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 볼게요. 어떤 환자는 4시간마다 상처를 소독하고 6시간마다 약을 복용을 해요. 근데 오전 8시에 상처 소독과 약 복용을 동시에 했을 때 처음으로 두 치료를 동시에 하는 시각을 구하세요. 자, 문제가 조금 최소라는 게 안 드러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어떤 환자는 4시간마다 상처를 소독해. 4시간마다. 그리고 6시간마다 약을 복용. 6시간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갔을 때 처음으로 두 치료를 동시에 하는 시각.
치료를 동시에 하는 시각 하는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시각, 즉 이 시간이 얘들아 4의 배수죠. 이 시간이 4 곱하기 뭐가 시간이 배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이지. 또 이게 6이니까 6 곱하기 뭐가 시간이 되겠지. 됐어? 즉 아까는 얘들아 이 모둠의 수가요 16과 20을 나눴어요. 맞니? 즉 다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모둠의 수가 16을 나누는 상태였어. 20을. 이번에는요. 내가 두 치료를 동시에 하고자 하는 시각 대신에 총 걸린 시간이라고 볼게. 결국 구하는 방법은 구하는 거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얘들아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맞니? 이 시간이라는 게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배수, 그 다음에 처음으로가 바로 최소의 의미를 가지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즉 4와 6의 뭐가 되는 거예요?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됐니? 자, 마찬가지예요. 민준이와 수연이는 오후 4시에 각자의 버스를 모두 놓쳤어요. 민준이가 타는 버스는 6분마다 오고요. 수연이가 타는 버스는 8분마다 와요. 두 학생이 타는 버스가 처음으로 동시에 오는 시각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가 오후 4시예요. 얘네가 타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민준이가 타는 버스는 지금 6분마다 와. 6분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수연이가 오는 버스는 8분마다 와. 8분마다. 자, 그러면 같이 타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같이 타는 시각. 그랬을 때 지금 이 오후 4시에서 같이 타는 시간까지 시각까지 걸린 시간. 이 시간을 봤을 때 이 시간은 6의 배수기도 하고 8의 배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시간이 6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이 시간이 8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 이 시간이 6과 8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이 처음으로가 최소의 의미를 가지는 거지. 자, 얘들아, 그러면 시간을 구해서 시각, 동시에 하는 시각을 어떻게 구하냐? 잘 보세요. 지금 얘는, 자, 1번 볼게. 이게 오전 8시야. 근데 내 시간마다, 얘들아 여기서 단위 되게 조심해야 된다. 내 시간마다, 6시간마다 했을 때 우리가 아까 구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이 4와 6의 최소 공배수였지. 근데 생략된 단위는 시간, 시간. 자, 최소 공배수 얼마? 12예요. 계산해보세요. 1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오전 8시에 시작해서 12시간 지나면 언제겠어? 오후 8시가 되겠지. 12시간 지나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때가 오후 4시죠? 근데 지금 얘는 잘 봐봐. 분이야. 단위가. 분이야.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타는 시간까지 걸리는 이 시간이 바로 6과 8의 최소 공배수인데요. 얘는 단위가 분이에요. 그쵸? 분.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얘들아 24분이 나와요. 24분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후 4시 24시간이 지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오는 시각은 오후 4시 24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답은 오후 8시, 오후 4시 24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문제를 탁 봤을 때 최대에 집중하는 거 물론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좀 야매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왜 이게 공약수가 되는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왜 공배수가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는 잘하니까 다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문제 1, 2번 너네 한번 문제 1, 2, 3번까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풀어보고 나서 발표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다들 잘 풀어봤나요? 선생님 이제 발견했어요. 이게 문제 3번이 중복이네요. 문제 3번 지울게요. 문제 1, 2번만 풀면 돼요. 자, 문제 1번 보면, 자, 물론 최대 해서 60과 84의 최대 공약수, 뭐 눈치 빠른 친구들은 구하면 돼요. 근데 한번 다시 보자는 거야. 왜 공약수인지 한번 볼게요. 학생 수를 구해야 돼, 내가. 근데 이 학생 수라는 거 보면 얘들아, 이 학생 수가 이렇게 학생이 있어. 쭉쭉 있는데 이 학생 수가 똑같이 사탕 60개야. 초콜릿 84개를 나누어 가지는 거야. 같은 수만큼. 그럼 내가 이 학생 수를 네모라고 했을 때 60이 네모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고 84가 네모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거야. 즉 결국은 이 네모가 64와 80의 60과 84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건데요. 맞아요? 근데 공통인 약수니까 공약수가 되죠. 근데 최대한 많이 주고 싶어요. 즉 이 네모가 컸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됐니? 60과 84의 최대 공약수. 60과 84의 최대 공약수 잘 구할 수 있죠? 안 구할게요. 지금 초점은 그 계산이 아니니까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직사각형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가로의 길이가 360m고요. 세로의 길이가 2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이 있는데요. 지금 일정한 간격, 가로에도 일정한 간격, 세로에도 일정한 간격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돼요. 여기에만 심는 거예요. 여기에만. 됐니? 여기에만. 자,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봐. 지금 나무의 개수는 최소로 하고 내 모퉁이에 반드시 나무를 심어요. 얘들아, 나무의 개수를 초점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띄어진 간격을 초점으로 봐야 돼. 지금 너네가 이것만 보면 헷갈려. 내가 심어야 할 나무를 네모로 보면 안 되고 일정한 거를 네모로 봐야 돼. 지금 일정한 간격을 네모로 봤을 때 이 일정한 간격을 네모로 봤어요. 자, 일정한 간격은요. 가로의 길이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야 되니까 네모를 나눠야 되고 가로를 나눠야 되고 그다음에 세로도 이 네모가 나눠야 되지. 그러면 이 일정한 간격 있잖아요. 일정한 간격. 이 일정한 간격이 360과 210의 공약수가 되고요. 지금 나무를 최소로 심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간격을 최대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최대 공약수야. 왜 선생님이 최소 최대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나무의 개수를 최소로 하고 나무의 개수를 물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최대 공약수를 묻는 문제예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보자. 얼마 나오니? 360, 210 같이 해보자. 360 소인수분해하면 6의 제곱. 자, 6의 제곱. 숫자가 좀 크네요. 같이 해보지 뭐. 6의 제곱 10 하면 2의 세제곱 3의 제곱 5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210은 7 곱하기 30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는 같은 소인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지수가 작은 거를 택해주면 되죠. 3에 1, 5에 1 이렇게 돼서 3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 간격이 30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나무는 몇 그루 들어오겠니? 32. 이 지금 그러면 여기가 좀 210이 좀 편하니까 한번 볼게. 7칸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7칸이. 봐봐, 너네. 4칸이 들어왔을 때 심겨지는 나무는 총 몇 개? 자, 다시 관찰. 4칸으로 나눴을 때 지금 3칸이니? 4칸으로 자, 다시 죄송해요, 쌤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좋아. 자, 4칸으로 나눴을 때 이 동그라미 나무 심겨지는 나무의 개수는 총 몇 개? 5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총 심어야 되는 나무의 개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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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복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선 4개를 하고요. 나는 이 안쪽에 심겨지는 나무의 개수를 더하고 싶어.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4칸으로 나눴을 때 심겨지는 안쪽 나무의 개수는 4 빼기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거 여기 7칸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심겨지는 안쪽 나무의 개수는 7 마이너스 1개, 6개가 되는 거야.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그래서 6 곱하기 2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총 몇 칸? 12칸이죠. 12칸. 그러면 이 가의 2개를 빼고, 가장자리 2개를 빼고 안쪽에 심겨진 나무의 개수는 12 빼기 1개가 되는 거예요. 11개. 따라서 11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하면 4 플러스 12 플러스 22가 돼서요. 얼마니? 16, 38, 38개가 되겠죠. 됐어요? 자, 문제 2번 조금 상당히 까다로워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문제 2번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하세요.